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2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탈곡기 2장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청년회장 분야회장이 다 휴가를 갔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서 또 북치고 장구치고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저희가 제가 이사를 하느라고 금, 토, 일 이렇게 3일 내내 미디어를 전혀 안 보고 그야말로 이제 집안일 치우느라고 몰두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보고서가 또 이렇게 특별히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그 미디어 스크랩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저희 스크랩은 사실 우리 이정일 PD님이 다 정리해서 아침에 열심히 봐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막 물어봤어요.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했다? 라는 제목의 뉴스톱의 보도가 있습니다. 최민규의 팩트체크라는 코너인데요. 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데요. 일단은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 확인, 바그다드 함락 미 3사단 한국 배치 완료라는 제목의 3월 17일자 보도를 이제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포털 사이트 뉴스란에도 다 송고가 됐는데요. 이 기사 하단에 신동아 4월호에 출고된 외부 기고자의 기고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데 이 문장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 영국의 BBC 방송은 2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1세기 정치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미 대화를 중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이거나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중 하나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북미 중재 노력이 실패하면 다시 벼랑 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뒤따랐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 기사가 인용한 BBC 기사 자체는요, 현지 시간 3월 9일에 그 BBC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도 3월 12일 파리발 기사에서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BBC는 문 대통령에 대해 외교의 천재 또는 나라를 파괴하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뉴데일리하고 뉴스타운 등 그 보수 매체들도 마찬가지로 BBC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대한애국당은요, 문재인 정권의 북한 이용하기 음모를 경계한다라는 논평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요,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로 평가했다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는 문장은 사실상 오역이라는 거죠. 이 기사의 주제는 그거예요. 원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한의 리더인 문재인은 외교적인 천재이거나 자기 나라를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 둘 중 하나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벼랑 끝 전술의 달인 아니면 훨씬 기만적인 게임의 졸이다. 병정 같은 졸입니다. 졸이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이제 그 리드 문장이 앞에 더 붙어 있어서 그 우리가 말하는 BBC의 평가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BBC의 평가가 아니라
독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리드문에 유라는 말이 있는데 당신과 가상의 대화를 나누는 누군가가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백악관에서 만나서 북미 그 회담을 수락한 날짜가 3월 9일이고 BBC의 로라 비커가 작성한 이 기사는 정 실장의 백악관 브리핑 직후에 작성됐다고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21세기 정치 도박으로 표현하면서 현재 상황과 전망을 다룬 것인데요. 결론은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벼랑 끝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리스크가 큰 게임이라는 것이었고요. 자, 다시 말하면은 BBC가 천재 아니면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머,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천재야? 아니면 공산주의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쓴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BBC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아니면 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그 기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내용이 저도 이 기사 말고 다른 데에서 봤는데 뭐냐면 BBC 한국 특파원이 내 기사를 한국에서 제대로 보도해달라라는 식의 그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기사를 작성한 로라 비커 BBC 한국 특파원은 한국 언론의 오역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에 본인의 트위터에서 한국 언론에게 제대로 자신의 기사를 번역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사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는 우익 역사학자가 말한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 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지난 공판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런 편견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외국 유명 방송사의 보도를 오역하는 것은 비커 특파원이 표현한 대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그 최민규 팩트 체커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자, 저는 로라 비커 씨가 그 한국 특파원이 했던 이 기사 자체가 제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오역이 발생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으나 지금 본인이 자신의 취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너무 많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분이 이제 한국 특파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국에서의 상황을 알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제대로 번역하라 그러면 제대로 번역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뭔가 또 딴소리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 상황, 그러니까 BBC가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해명 트위터를 보면 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재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발언이었다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야 하는 거는 내 생각에는 농담 같은 거 같고 네. 보니까 진짜 잘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거를 공산주의자 요 말만 따서 이제 언론들이 네.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거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진짜 웃긴데요. YTN이 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참 모르네요. YTN이 서울 남산타워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네요. 그런데 서울 남산타워 입주 상인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가지가지. 너무 웃기죠. 자, 사연을 들어보면요. 미디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YTN이 남산타워 1층에서 5층에 해당되는 서울타워 플라자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요. 15일에 YTN이 임차인 A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대형 천을 내걸어서 가게 일부를 가리고요. 그 임차인 A씨가 자신의 가게 YTN 남산타워 운영을 비판하는 기사를 출력했대요. 대자보. 그걸 이제 게재하니까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떡 붙여놔, 이렇게 완전히 하얀색으로 비닐로 딱 가려버렸어요. 예. 천인지 비닐인지 아무튼. 그런데 A씨 말이 이제는 YTN이 장사까지 못하게 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그 YTN이 운영하는 남산타워의 임차인 A씨가 YTN 타워 산업국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불합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등 YTN으로부터 갑질을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 2016년 10월 YTN이 운영하는 타워 플라자에 입주해 스테이크 테이크아웃 음식점을 차렸는데요. YTN 타워 사업국 간부 B씨라는 사람이요.
A씨, 그러니까 가게 업주예요. A씨와 A씨의 두 며느리에게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불합리한 계약서를 근거로 한 갑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A씨는 미디어스하고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를 했는데요. A씨는 그 B씨, 그러니까 타워사업국 간부 B씨가 지난 2016년 말 남편도 없는데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주겠다. 내 직속 상사가 어떠냐. 이 사업하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나는 홍대에서 양주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앞으로 같이 술도 한잔하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진짜 너무 불쾌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A씨에 따르면 그 간부 B씨는 A씨의 며느리 2명에게도 나는 밥보다 술을 더 좋아한다. 땡땡땡 술집이 있는데 물이 좋다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말은 B씨는 저희들에게 성희롱을 했다.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며 시작했고 이분이 중요한 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성희롱을 참았다. 장사만 잘 되면 성희롱하는 것도 잘 참고 대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하면서 울먹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그 B씨의 성희롱에 자신이 응하지 않자 어느 날부터 갑질이 시작됐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A씨 말은 B씨의 성희롱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YTN 사업국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YTN 타워 사업국이 임차인 동의 없이 홍보 배너를 강제로 철거하고 공용 부분 사용과 외부 간판 사용 등에 있어서 다른 임차인과 차별 대우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 진짜 나쁘다. 이런 짜잘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갑질을 하네요. 참. 예. 그러니까 이 먹고 살겠다고 지금 일하는 사람한테 또 A씨는 남산타워 2층에 유사업종 가게가 입점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A씨는 YTN이 계약 당시에 다른 임차인과 유사한 메뉴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2층에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대형 체인 가게가 입점하게 됐다고 합니다. 매출 전체의 3분의 2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해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YTN의 갑질에 대해서 A씨는 관련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48명에게 이메일로 제보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 A씨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고 관련 제보가 찌라시로 유출되면서 오히려 YTN으로부터 고소당했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A씨가 YTN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YTN이. 이로 인해서 A씨는 경찰과 검찰에 불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고요. 경찰 조사 2번, 검찰 조사 1번을 거친 끝에 지난달 28일에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화병나겠네. 듣기만 해도. 그죠?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질신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치면서 검찰은 YTN 타워사업국 간부 B씨가 A씨를 성희롱했다. 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YTN은 B씨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YTN은 관련 사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지만 B씨는 여전히 타워사업국 부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YTN 관계자는 성희롱이 인정됐다면 감사를 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 접수되면 검토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다만 접수가 된다 해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이 불기소 결정해서 일단은 그 A씨가 한마디로 그 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개인이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다시 말해서 B씨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B씨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그 새로운 사실이고 뭐고 다 핑계다. YTN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당한 업무 처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검찰 주장으로까지 검찰에서까지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적폐 인사들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진짜 해야 될 그 뭐라 그럴까 단호한 처리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감싸고 도는 그런 뭐 이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근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죠? 근데 검찰이
성희롱 발언을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MBC에. 네. 근데도 어떻게 불기소가 되지? 아 그냥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게 허위구나. 네네. 했다는 건 모르겠는데 하지 않은 건 아니 하지 않은 건 아니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서로 무고로 그냥 되는 무고가 아니다. 무고가 아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모르겠다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 하나 더 있는데요. 미디어 오늘에서 고대영 해임 가처분 기각 새 사장 청문회 돌입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게 금요일 날 나왔던 건데요. 뭐 당연한 일이죠.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예, 더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양승동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그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야가 지금 그 일정을 협의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16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 요구서가 회부된 지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고 20일 내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20일에는 청문회가 개최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일정이 늦어지지 않게 정상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KBS가 이제 그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더디잖아요. 아직 사장도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 사장 취임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늘어지지 않고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나 다녀왔어요. 근데 기자회견이 저희가 사실 전에 한번 방송을 했었거든요. KT 스카이라이프 이야기. 주주총회에서 김영국 씨를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선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장 내정 철회하라. 김영국은 지난 10년 KBS가 망가지는 데 있어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KBS에서 보직을 차지하면서 적폐 중에 적폐로 안위를 지켜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사가 스카이라이프 방송의 책임자로 제대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문제인 한마디로 그냥 자리를 노리고 쑤시고 들어오는 식의 이런 행태를 버젓이 해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 현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KBS, MBC 정상화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YTN이나 스카이라이프 문제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적폐 인사, 그러니까 KBS에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기하게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KT 스카이라이프는 사상 최초로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하고 그 공개 모집한다고 해놓고 공개는 한다고 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황당한 답변을 내놨잖아요. 한마디로 당시에 그 이사회가 지원한 후보자 현황과 서류 심사 결과 등 선임 과정 일체를 비공개를 한 다음에 공개 모집만 하고 그런 다음에 3월 9일 열린 이사회에서 김영국 KBS 방송본부장을 사장 내정자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국 KBS 방송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그러니까 KBS에서 적폐 인사로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방송본부장이니까 그동안에 뭐 있었던 그 모든 방송을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왜 이 바뀐 정권에서 KT 스카이라이프의 사장으로 가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것도 이야기했습니다. 홍기섭 KBS 보도본부장이 스카이라이프의 이사였던 거예요. 그 이사. 소름. 네. 그래서 이분이 평가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던 그 사장 평가, 사장 선임하는 평가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점수 이런 게 선임 과정 일체가 비공개니까 꼭 이 사람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예. 굉장히 합리적인 의혹, 자기들끼리 적폐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했다는 느낌이 들죠. 예, 웃기죠. 아니, 그 홍기섭 그 본부장은 아직도 있잖아요, KBS. 그러니까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러니 내정자의 현 직장 동료가 사장 후보의 평가에 참여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 선임 과정에 문제 제기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3월 9일 그러니까 11시 52분에 이사회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이사회 열리고 있는 시간에 한 매체에서 스카이라이프 사장 내정자로 김영국 KBS 방송본부장이 확정됐다고 보도가 나가버립니다. 이날 최종 결론을 내놓은 시점은 오후 5시였거든요. 그런데 11시 52분에 기사가 나갔다는 소리예요. 근데 게다가 기사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김영국 전 방송본부장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사회에 그가 추천됐다라는 그 사회이사의 발언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표를 아직 안 했는데 개표 결과가 보도된 거하고 같은 미래에서 오셨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더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요. 김영국 씨가 내정 확정 통보를 받은 당일날 K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KBS 다니면서 계속 여기저기 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 이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꼭 사표를 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김영국 KBS 방송본부장의 사장 공모가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지금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KBS 임원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취업 제한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KT 스카이라이프는 KBS에 있어 취업 제한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고 재전성 계약 등 사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당사자가 그러니까 KBS는 위에 있는 조직이고 그 밑에 이제 KT 스카이라이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런 관계이고 그런 상태에서 현직 KBS 방송본부장 김영국 씨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서 사장에 지원했는지 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이 절차를 제대로 검토하고 선임을 한 것인지 전혀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스카이라이프 경영진은 이에 대해서 일체 심사를 받았는지 심사를 안 받았는지 지금 심사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미 이거를 당당하게 내놓지 못했다는 소리는 곧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당당하게 내놓지 않는다? 이것은 님 같으면 당당하게 공직자윤리법이랑 상관없이 내가 제한 요건 심사를 받아서 오케이가 났으면 나 났어, 난 심사 받았어라고 말하겠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안 하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안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은 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 절차 이후에 이 절차로 이 사람이 부적격 그러니까 애초에 취업 제한 요건에 걸리는 업체이기 때문에 안 가는 것이 제일 이 지금의 사태를 푸는 가장 순리대로 가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무슨 사법 처리나 이런 거 받지 않아요? 그런 건 없나? 네, 그런 건 없대요. 그냥 KBS만 그만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튼간에 오늘 저희 기자회견을 해서요. 언론노조가 한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국 언론노조에서는 KT 스카이라이프 이사회에 뭘 요구했느냐. 사장 선임 과정에 있었던 결함을 인정하라. 지금이라도 김영국 사장 내정을 철회하라. 선임 과정의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국 사장 스스로가 일단은 물러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요. 게다가 저는 몰랐는데 김영국 씨가 스카이라이프에도 다녔었다고 하더라고요. KBS에만 다닌 게 아니고 지금은 KBS에 있지만 그 전에 또 스카이라이프에 좀 다녔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자기 조직과 스카이라이프 조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 후배들이 이렇게 반대하니까 좀 결단을 내려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단을 내리든 안 내리든 법적인 판단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한 이 사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주인 없는 회사라는 그 KT 스카이라이프라는 회사가 이제 보면은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KT가 공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KBS가 또 그러니까 이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에
적폐들이 쇽쇽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다는, 그리고 이 틈새 시장을 우리가 놓쳤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근데 한둘이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사장 한 명 몰아내면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네. 그렇죠. 예. 오히려 KBS, MBC 같이 큰 조직에서는 이런 꼼수는 안 부렸을 텐데, 이게 또 스카이라이프, KT 스카이라이프라는 그 회사에서 나름 여기 자리를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YTN이랑 똑같이 우리 거기도 적폐이사들이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 적폐이사들이 그럼 요번 사장이라도 뭐 이렇게 뭐라 그래, 알박기 식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가서 임기를 채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건데, 굉장히 문제적 행동입니다. 동아투이 기념식이 오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도 갑니다. 동아투이가 43주년을 맞았습니다. 동아투이는 저희 민원연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입니다. 동아투이가 저희 민원연 애초에 만든 주축인 분들이 사실은 동아투이거든요. 그래서 동아투이 어르신들의 이 행사, 오늘 행사는 매우 항상 늘 중요한 그런 행사인데요. 오늘 행사에 최남수 사장을 위한 자리는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초청받지 못했다. 그것을 지금 기사로 썼어요. 미디어 오늘 기사인데요. 동아투이 지금 김종철 위원장님이 동아투이 위원장인데요. 위원장이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최남수 사장은 나가야 할 인사다라면서 행사장에는 박진수 언론노조 YTN 지부장이 참석해 YTN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최 사장은 초대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목욕을 했다고 해서 황제 목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사과를 해놓고 뒤로 돌아가서는 기자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썼냐? 새카맣게 어린 개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언론사를 사이비 언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언론에 대해서 시청 출입을 제한하라라고 지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이비 언론은 이걸 알면서도 보도하지 않은 기자가 있다면 그게 사이비 언론이죠. 왜냐면은 지금 지역 언론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지자체와 담합하는 문제거든요. 지나치게 마사지를 받죠. 지자체장들에게. 그래서 지자체나 그 안에 이게 중앙 언론보다 훨씬 더 지역 언론에서 심하게 그런 어떤 관리되고 그 관리에 의해서 마사지돼서 사실상 언론으로서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홍보 전담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창희 진주시장이 목욕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게 뭡니까?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지적한 언론이 어떻게 사이비 언론입니까? 그걸 보도하지 않은 언론이 사이비 언론이지. 알면서부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걸 했다고 네가 썼냐 새카맣게 어린 게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게 너무 웃기다. 너무너무 정말 가만히 있어봐. 너 XX라고 했냐? 네가 목욕탕 출입 비판하는 기사 썼냐? 네가 그거 썼냐? 너는 썼냐 안 썼냐? 니도 해당 사항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나이에 새카맣게 어린 게 계속 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나이가 새카맣게 어리더라도 그런 말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창희 시장이 흥분한 말투로 그럼 당신이라고 하지 뭐라고 할꼬 기야 그렇게 말했다. 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진짜 선거 잘합시다. 선거를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대충 하시지 마시고 우리 선거를 정말 이런 언론 사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가 그 지자체 선거도 제대로 할 거 아니 지방 선거도.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지역 문제들을 현안을 보도를 제대로 하고 그리고 문제적인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줘야 이런 갑질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창희 시장에 대해서 선거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그거밖에 없네요. 지금 이제 패럴림픽에 대해서 편성이 많은 거냐 적은 거냐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패럴림픽의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렇게 적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또 봤을 때는 그러나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말고요. 그냥 올림픽. 그러니까 이 패럴림픽은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잖아요. 근데 비장애인 올림픽에 비해서는 훨씬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것도 편성하는 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패럴림픽 자체에 대한 편성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패럴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도하지, 특히 타국에서 벌어지는 패럴림픽을 올림픽처럼 많이 편성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 문화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타국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타국에서 벌어지는 패럴림픽은 좀 덜 관심이 있는 것도 덜 편성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참죠. 그래, 해외에서 그 하는 거를 굳이 우리가 그렇게 뭐 계속 봐야 돼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진짜 맨날 말하는 몇십 년에 한 번 돌아온 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동계올림픽,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 이 동계올림픽을 동계올림픽이 기왕이면 패럴림픽까지 다 그냥 정상적으로 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평창올림픽은 나름 잘했잖아요. 방송들이 열심히. 그런데 이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아쉬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애인 꼭 비장애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같이 하고 있는 그 의미라서 패럴림픽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 그리고 감동을 줘요. 실제로 보셨어요? 패럴림픽 운동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모든 경기가 스키면 스키, 뭐 어떤 경기들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비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장애 상태에 따라서 장애가 여러 장애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운동이 단순한 스키면 스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할 수 있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감동도 있고요. 이렇게 비장애인이 그 친구를 도와가면서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저렇게 비장애인이 앞에서 가이드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꼭 스포츠에서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훨씬 더 많은 그 감동을 주는 경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장애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럴림픽 편성이 소극적인 거는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건 MBC 민실이, 그러니까 MBC 본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민주방송실천위원회가요, 보고서를 통해서 MBC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보도에 대한 시청자의 지적에 귀를 닫고 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편성을 했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글을 냈습니다. MBC는 타 방송과 비교해서 패럴림픽 보도에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10일 SBS는 오전, KBS는 오후에 패럴림픽을 생중계했는데요. 같은 시각 MBC는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12일에도 SBS와 KBS는 패럴림픽을 생중계했는데 MBC는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실제로 한국 방송사가 패럴림픽을 홀대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NHK는 62시간, 그러니까 미국 MBC는 94시간, SBS는 30시간, KBS는 25시간, MBC는 18시간에 그쳤다고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이 패럴림픽 경기를 더 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하니까 방송사들이 뒤늦게 부랴부랴 추가 편성에 나섰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발언이 보도된 13일부터 KBS는 패럴림픽 관련 다큐를 430분 편성했고요. 경기 편성을 34시간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MBC도 편성을 18시간에서 35시간 늘리고 폐회식을 녹화 중계 대신 생중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실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시청자 요구를 외면하다가 대통령이 지적하자 부랴부랴 편성한 모양새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번 그 올림픽 중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애인들이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많은 정말 이렇게 성취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국내에서 벌어진 이런 좋은 경기를 이게 외면했다 MBC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냈네요. 수어 방송도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특히 방송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적 임무예요. 그래서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 이 중계에서 특히 그 패럴림픽에 대해서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거, 이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지, 그걸 제대로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에 언론계에서는 가장 주요 이슈가 이 YTN과 스카이라이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 가지 미투 보도나 여러 가지 사안들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이번 주에 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지켜보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민원연 대댓글 해보겠습니다. 미령곰탱님께서 즐거운 NG 대잔치는 역시 잠 깰 땐 최고지요. 이번 주는 처음부터 제가 간접 언급되어서 웃었네요. 라고 하시면서 PD님의 노래를 광고로 나오면 딱이죠. 광고를 한번 해보시지요. 단 처장님의 슈퍼맨만큼은 매일 해주세요. 아니 왜 도대체 이러시는 걸까. 그리고 저 이거 보고 웃었는데요. 우리 유민지 기획부장의 목소리가 제가 헬륨값 드신 목소리, 그리고 제 그 배속이 플레이어 배속이 조금 더 빨라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목소리가 비슷한가 보네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TNO님께서도 이PD님 부디 유민지 기획부장님 방송분에 원본을 올려주시옵소서.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지? NG 때 너무 그거 본방이랑 NG가 너무 달라서. 아, 그랬어요? 네, 그런가 봐요. 자, 이 에피소드를 편집본과 엣지컷을 따로 듣는 것은 마치 반지의 제왕을 확장판이 아닌 극장판과 미상영분을 따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유민지 기획부장님의 땜빵 출연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BBQ라고 하셨어요. BBQ 저도 들었는데, BBQ 뭐 이야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김허준님. T조에서 하는 방송 말씀하시나 보다. T조의 소비자 탐사대 극장 미세먼지 방영하는데 사실이야 어쨌든 대기업 극장이 T조 상대로 소송했으면 좋겠음. 일단 광고부터 끊고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이 미령곰태님께서 캡처해주신 저와 이봉호 활동가의 모습은 진짜 빵 터지네요. 내가 이렇게 웃기는 표정을 했다는 겁니까? 아, 제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너무 웃기다. 봉씨가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있네. 레이니 칠세님, 쫓아내다의 방언하셨습니다. 이게 배나은 활동가가 쫓아내다라고 했었잖아요. 해도 되는 말입니다. 방언이 또. 네네. 갤락티카님께서 문정인 특보가 잘못했네요. 반역 찌라시와 인터뷰 자체가 잘못이며 인터뷰에서 사감으로써 페인을 자초했으며 인터뷰에서 역으로 비난하며 매국 찌라시에게 사과를 받아내지 못한 것이 잘못됐네요. 그런 기백이 없으면 인터뷰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요. 이재명 시장에게 한 수 배우시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조선일보의 그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 이거부터 우리가 비판하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시장에게 한 수 배우시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입니다. 예, 미령곰탱님께서 심지어 그 밑에 그러게 말입니다. 유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더 웃겨요. JTBC 말고 T조에 나가서 깽판을 쳤어야 방가 일가가 정신 차릴 텐데 말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440416님께서 벌써 토요일이네요. 날씨도 좋고 야외 놀러가기 좋은 주말이네요. 처장님 이사는 잘하셨는지요? 모든 활동가님들 주말 푹 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440416님께서 굉장히 맛있는 천혜향을, 굉장히 큰 귤입니다. 그것을 보내주셔서 엄청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NR킴님?
0924님께서요. 활동가님들도 휴가 가시고 이사 가시는데도 방송을 위해 녹음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원에 진작 동의했지만 더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수 있게 여기저기 알려야겠어요. 모두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기다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 금요일 방송 그 장자연 관련된 내용 듣고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장자연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화제가 돼서 정말 재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니 칠세님 또 주신 게 벌써 주말이네요. 처장님 이사는 마치셨겠네요. 좋은 집에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지난 주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미투라는 어려운 주제로 인해 남북회담, MB 검찰 소환이라는 기쁜 소식이 다 덮일 정도로 TV를 보는 것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희도 정 비슷한 마음이죠. 그러니 우리 활동가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로 인해 더 힘드실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에너지 충전 만땅하셔서 다음 한 주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선거 때는요. 선거라는 주제에만 집중해서 모니터를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선거보도 감시연대를 다시 지금 발족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요. 선거보도 감시연대가 뜨면 기존의 모든 활동가들이 그 다루던 다른 주제는 다 접고요. 선거 관련된 내용만 하게 돼요.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소홀해질 수 있는데요. 이게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미투가 이번 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 연관성 있는 미투 관련 보도는 당연히 여전히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회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종북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될 거라서요. 관련된 내용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어찌됐든 선거에 집중해서 모니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주말을 쉬는 것만으로는 저희가 에너지 충전 만땅이 안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만땅은커녕 뭐 에너지가 지금 제로라고 생각하면 한 10% 정도밖에 잘 안 돼요. 그리고 주말엔 또 밀린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사해야 되고 뭐 각자 모든 친구들이. 그래서 저도 진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민원연이라는 조직이요. 특히 모니터라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다 보니까 뭐 민원연 내에 모니터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모니터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이게 일상이 터지면요. 미투나 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거를 안 하면 회피한다 그러고 하면 또 욕먹고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꼭 제가 이렇게 갑질을 해서 윗사람으로서 갑질을 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냥 이 업무 스트레스라는 게 정말 너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다. 못 된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 마음속으로 저는 오랫동안 이 모니터를 해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요즘 반성도 하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제가 너무 몰아붙였다라는 죄책감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 올라갔다고 막 투덜투덜하면서 이러면은 우리 장사 못해라고 이제 뭐 소액 그 주주들이 그러니까 주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장사 못해가 아니고 이제 업무 시간은 그냥 자체로 줄여야 되는 거죠. 너무 임금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저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일을 적게 하는 걸 받아들여야겠구나. 우리가 옛날처럼 무조건 마치 하라면 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으니 이걸 다 처리하자라고 무조건 했던 그 시절은 이제 다시 오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세월호 때 민원연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다녔지만 근데 세월호 때 돌아와서 너무 급박하고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상태를 견딘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모니터 해야 돼. 이걸 안 해주면 죄책감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또 그 저희가 맨날 지적하는 MBN 그 미디어랩 사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어가지고 그거에 또 막 집중하고 매번 선거 치르고 게다가 이제 김어준 파파이스 나가면서 민원연이 좀 잘 되니까 이제는 또 그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4년 내내 쉬지 않고 모니터를 계속 이제 요구하면서 저희가 우리 나름은 이게 소명의식을 갖고 이렇게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인원수로 사람을 늘리고 월급은 올라가고 그렇게 해도 예전보다
그만큼의 콘텐츠가 못 나올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일을 안 하겠다거나 꽁돈으로 꽁 월급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비정상이었고요. 저 그거 되게 요즘 반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민원연이 우리도 남의 노동 문제 맨날 이야기하고 남의 갑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다 깨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분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제가 이게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저희가 뭐 해야 될 일들을 회피하지는 않겠지만은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은 한 명이라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일 조금 더 풍성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